청년들의 금융경제 고민에 진지한 조언을 건네는 돈 벌면 뭐하니? 이번 시간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최병일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지정할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보금자리부터 마련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특별공급 비율도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이걸로 내 집 마련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공급을 더 한다라고 하면 관심들 더 가지셔야 되겠죠. 돈 벌면 뭐하니로 브이로그를 보내온 한 신혼부부도 임신을 계기로 주거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화면 보면서 오늘도 유용한 정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달부부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짜잔! 저희가 해달이잖아요. 그래서 태명은 별로지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친해명도 해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괜찮은데? 올라와서 빨리 인사드려. 저희는 결혼 전에 청년 임대주택에 살았는데 월세 부담이 적으니까 결혼 준비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 덕에 결혼 후에도 임대주택에 살면서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치? 맞아. 우리 결혼하면서 돈 더 모을 때까지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에 계속 살자고 했었잖아. 그건 우리가 의견이 잘 맞았지. 월세도 저렴하고 위치도 나름 역세권이라 생활하기 편리했어요. 게다가 계약 기간도 안정적이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별이가 찾아온 뒤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이와 안정적으로 좀 생활하려면 이제는 진짜 내 집을 마련해야겠더라고요. 간만에 해와 달의 의견이 일치했죠?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진짜지? 그럼 나 좀 쉴게. 집 좀 찾아줘. 그래, 집 안돼 찾아. 안돼 같이 찾아야지. 신혼부부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러니까. 브이로그였습니다. 풋풋하네. 제 친구도 잠깐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살았었는데 이 임대보증금의 5%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 2%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비용이 크게 세이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그다음에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들 잘 활용하시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또 계약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죠. 행복주택의 월세가 시세보다 60에서 80% 저렴하다고 하던데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잠실이나 수서 지역에서는 월세가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주택은 직장인들, 청년들에게 인기가 되게 높아요.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뒤에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도 매력적이던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늦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신혼부부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아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인데 연 1, 2%의 저금리 이자만 지불하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보금자리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까 출산 후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계획하기까지 해도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지원 금액과 임대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찾고 있지? 혹시 쇼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당첨된 사람들은 또 어떤 팁이 있나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 저희도 청약통장 있지? 사야지. 잠깐만. 짜잔! 이게 내 첫 저금 통장. 내 명의로 계산한 첫 통장이 바로 이 청약 통장이야. 멋진데 나는 회사 생활을 하고서 만들었는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길래. 우리도 이제 신혼부부로 청약 넣어야 될 텐데 좀 유리해지겠지? 내가 알아봤는데 일단 여기 마이홈에 들어가 봐봐. 우와, 여기 한 번에 볼 수 있네? 청년, 신혼부부, 뭐 조건만 딱딱 선택하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다 이어주나 보네. 공공분양 특별공급 비율도 높고 소득 기준도 완화됐으니까 이번엔 시도해볼만해. 좋아. 임신 상태일 때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인정되니까 공공이든 민영이든 조건이 맞으면 우리 바로 신청해보자고. 이 해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이렇게 꼼꼼히 검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청약 처음에 알아볼 때 열심히 알아봤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교수님, 출산 계획이 없거나 미혼의 청년들은 또 어떤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이 특별공급 물량은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70%가 배당되니까
있으니까 나머지는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률이 더 심한 거죠. 일반 공급에서 거기에 확률을 높이는 게 더 주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럼 민영주택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보다는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을 빠르게 충족시키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래요. 그럼 국민주택은 어떤가요?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가구가 25%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셨다면 국민주택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청약을 준비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청약 예치금 그리고 납입 횟수도 중요해요. 부모님들 중에서 이미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거 없는데 하면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개설하시는 게 좋은 거죠. 납입 횟수, 납입 기간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돼야 그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1순위로 갈 수 있으니까. 민영주택은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되고 국민주택은 정기적인 납입 횟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민영주택은 납입 총액이 중요하고 국민주택은 납입 지속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청약 조건이나 소득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실제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홈 LH 청약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청약 통장을 꾸준히 저축을 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는 경우 이 통장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약은 집을 살 때, 분양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디딤돌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청약 통장의 납입금 자체가 소득공제 연말정산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그 활용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청약은 어느 정도 받고 이제 대출 확인해 볼까?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이 있네. 우린 좀 아쉽다. 다른 대출 상품도 있나? 그럼 우리는 별이 있으니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한번 보자. 별이가 태어난 이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그때까지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돈을 조금 더 모아가면서 여유를 갖고 청약을 노려봐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이 해달 부부의 브이로그만 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점점 더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들이나 정책들이 더 확장될 테니까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은 정부 정책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정부24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같은 사이트에서 꾸준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생애 주기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별아, 엄마랑 아빠가 별이를 위해서 새집 마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가득하세요. 행복하세요. 공공임대주택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각자에게 맞는 자산 형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